네, 경제학 장 박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거시경제학의 정말 큰 산 중 하나죠. 이 주제를 함께 넘어보려고 합니다. 교재는 바로 이 분야의 바이블, 블랑시아 교수의 거시경제학이고요. 자, 아주 흥미진진할 테니까요. 저만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죠. 자,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질문, 바로 이겁니다.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실업이 늘어나는 것 같고 또 실업을 줄이려고 하면 물가가 막 뛰어오르고 이 지긋지긋한 딜레마, 정말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걸까요? 오늘 우리의 탐구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. 자,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? 이게 수십 년 동안 경제학자들의 잠을 설치게 만든 미스터리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. 1900년부터 60년까지의 미국 데이터인데요. 뭔가 패턴이 보이세요? 그렇죠. 실업률이 낮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저 위에 있고 실업률이 높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저 아래에 있죠. 이 명확한 반비례 관계,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필립스 곡선이 처음 발견되던 순간입니다. 자, 그럼 이 거대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요, 아주 작고 개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. 바로 여러분의 월급, 임금이라는 건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?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자,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. 이 수식, 보자마자 머리가 아프신가요? 괜찮습니다. 걱정 마세요. 이건 사실 여러분 월급 봉투의 비밀을 풀어주는 암호 같은 거예요.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볼게요. 먼저 제일 왼쪽에 있는 W. 이건 뭐 아주 간단합니다. 여러분 월급 통장에 딱 찍히는 그 숫자 있죠? 바로 그 명목임금을 말하는 겁니다. 자,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. 바로 이 P 위에 2가 붙은 PE. 이건 지금 물가가 아니에요. 앞으로 물가가 어떨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이 내년 연봉 협상을 하는데 내년에 물가가 엄청 오를 것 같아요. 그럼 당연히 사장님 월급도 올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? 바로 그 심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. 아주 중요해요. 다음은 U, 실업률이죠. 이건 아주 직관적이에요. 밖에 일자리 구하는 사람이 막 줄을 서 있어요. 즉, 실업률이 높아요. 그러면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아무래도 약해지겠죠? 임금을 올려달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져요. 반대로 일할 사람이 귀해지면 당연히 임금은 올라가겠죠. 자,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을 맞췄습니다. 우리 월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았어요.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각을 맞춰볼까요? 기업들은 그럼 자기들이 파는 물건의 가격표를 어떻게 붙일까요? 이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.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비용이 뭘까요? 바로 직원들 월급, 즉 W겠죠. 그럼 기업은 그 비용에다가 자신들의 이윤을 좀 붙여서 가격을 정해야 하지 않겠어요? 그 이윤 부분이 바로 M, 우리가 마크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아주 합리적이죠? 자, 여러분 이제 준비되셨나요?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. 우리가 방금 배운 두 가지 개념, 임금 결정과 가격 결정,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볼 겁니다. 바로 여기서 경제학의 진짜 마법 같은 순간이 펼쳐집니다. 짜잔!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바로 현대 거시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중 하나예요. 현재의 인플레이션, 즉 파이가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, 파의 E와 실업률 U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모든 비밀을 이 한 줄의 식이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핵심은 바로 이 변수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아는 거예요. 자,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 그게 임금과 가격에 반영되면서 진짜로 물가가 오릅니다. 반면에 실업률이 높아지면요, 임금을 올려달라는 목소리가 작아지니까 이 뜨겁게 달아오른 물가 상승세를 식혀주는 냉각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, 경제학자들이 처음부터 이 모든 걸 다 알았던 건 아니에요. 이 최초의 아이디어는 지금 우리가 본 것과는 조금 달랐거든요.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? 옛날 경제학자들은요, 이 관계를 아주 단순한 시소 게임처럼 봤어요. 인플레이션을 누르면 실업이 올라가고 실업을 누르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아주 안정적인 관계라고 믿었죠. 하지만 그들은 결정적으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. 바로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라는 변수 말이에요. 블랑샤 교수님도 책에서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죠. 이 기대의 역할을 발견한 것이 거시경제학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 길고 조금은 복잡했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손에 쥔 핵심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?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
바로 이 네 가지 원리입니다. 이게 바로 오늘날 전 세계의 중앙은행 총재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매일 밤을 새워가며 고민하는 문제들이에요. 이제 여러분은 경제 뉴스를 보실 때 그 이면에 있는 더 큰 그림을 읽어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신 겁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. 만약 우리의 기대가 실제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실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이 집단적인 믿음은 과연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걸까요? 어쩌면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